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제가 수업 페이지에 문제 하나 띄워놨는데 이거를 앞부분 일단 그냥 같이 하죠. 이거 바로 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A5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삭제 생성 선택 한 번에 쭉 진행할 거고요. drop 데이터베이스 if exit A5 그리고 생성 create 데이터베이스 A5 그리고 선택 use A5 한 번에 실행시켜 줄게요. 그리고 이제 부서라고 하는 뎁트 테이블을 만들 건데 지금 뎁트 테이블을 만들어 라고 하는 게 문제고요. 홍보부서, 기획부서를 데이터로 만들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뎁트라고 하는 테이블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 컬럼을. 홍보부서라는 컬럼과 기획부서라는 컬럼을 만들면 될까요? 자, 홍보부서라는 컬럼과 기획부서라는 컬럼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상황을 한번 볼게요. 그럼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상황은 뎁트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 건데 이 테이블에 홍보부서, 기획부서 이렇게 컬럼을 넣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들은 뭐 부서 번호, 부서명 이런 거 저장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저장해야 돼요? 일반적인 진짜 표를 생각을 해보면 번호, 부서명 이런 식으로 해놓고 1번, 2번 홍보, 기획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이제 표의 상황인 거고 지금 우리 데이터베이스는요? 이거 되나요? 이거 안 되죠. 왜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가 한 줄의 데이터예요. 이렇게가 세트란 얘긴데 이거 좀 웃긴 얘기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좌측에 있는 컬럼 부분 이런 애들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애들의 위치가 다 세로였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약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뎁트라고 하는 테이블은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됩니다. 아니지? 이렇게. 상황 이해되시죠? 테이블을 왜 이렇게 만들어야만 하는가? 만약에 아까 전 상황이라면 이 상황이라면 우리가 데이터를 한 줄을 넣기 위해서 인설트를 할 건데 그때 부서 번호에 대한 데이터를 1, 2라고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 줄에 홍보부서, 기획부서를 넣어야 돼요. 우린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보관하지 않잖아요. 한 줄의 데이터가 한 관련이 있는 한 줄의 진짜 데이터였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만 한다.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 때에도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지 설계, 기본적인 설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테이블 설계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정교화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교화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테이블을 구상을 했을 때 모델링을 해야 돼요. 이 과정이 필요해요. 이걸 만족시켜서 내가 구조를 완벽하게 설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들은 지금 이 수업에서는 다뤄지진 않을 겁니다. 개념은. 근데 이 개념이 사실 개념이 적용된 상태로 우리가 테이블들을 만들어 오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만들어질 테이블들도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스프링 부트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테이블의 개수가 좀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도 좀 개수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는데
그렇게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제가 만들던 테이블의 구조들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아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개념을 익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검색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 수업은 DBMS 수업은 아니니까 이런 것까지 다뤄지진 않습니다. 자, 그럼 테이블 바로 만들어 볼게요. 덱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 거고, 자, 일단은 우리가 PK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id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부서 번호의 역할을 할 거예요. int, 그다음에 unsigned, 필요한 제약 조건들 좀 넣어 주겠습니다. 만날 프라이머리 키에 오토 인크리먼트까지. 이 개념은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적용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서명 같은 거 nam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주죠. 얘는 바차, 요 단날, 요거 2개 정도만 할게요. 자, 테이블을 만들어 주고 이제 홍보 부서랑 기획 부서라는 데이터를 넣어주면 돼요. 아이디는 오토 인크리먼트로 알아서 올라갈 거니까 name 부서 부분을 빼고 앞에 부분만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벡트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는 데이터가 2개 들어있겠죠. 부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바로 밑에 이제 사원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테이블에도 비슷한 형태로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홍길동 사원이 홍보 부서다 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어주면 된다 라는 건데, 자, create 테이블 emp, 얘도 사원 번호 같은 거, 이건 이제 거의 그냥 고정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필요하지 않은 테이블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만들어가는 테이블, 이 웹 환경에서 CRUD를 위해 존재하는 테이블들은 이 PK가 거의 고정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따져보는 건 그 뒤에 나중에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입사일 정도도 하나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일단 이름, 사원명이죠. 그리고 부서 이름,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부서 이름 왜 필요하냐면 애초에 데이터에 지금 얘가 무슨 부서인지 알려주라고 써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비슷하게 insert, 얘는 이제 REGDate도 필요하니까 now 사용해서 넣어주고, name에는 홍길동, 그리고 get name에 홍길동은 홍보, 홍길수는 홍보, 그 다음에 임꺽정이 기획. 여기 써있는 대로 한 겁니다. 데이터 한 번에 넣어주고요. 그럼 이제 EMP 테이블에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겠죠? 사원 번호, 입사일, 사원명, 부서 이름,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세팅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상태를 가지고서 밑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건데, 자, 홍보라고 하는 부서 이름을 마케팅으로 변경해 보래요. 그럼 우리는 일단 덱트 테이블 홍보 얘 바꿔야죠. 업데이트 쿼리를 날려서 이 친구를 바꿨어요. 마케팅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니다, 그냥 바로 한번 해보죠. 업데이트 쿼리를 사용해서 덱트 테이블에 있는 부서 이름을 마케팅으로 바꿉니다. 그냥 하면 둘 다 바뀔 거니까 조건을 줘야 돼요. 1번 ID, 제가 결과를 보고 있으니까 이걸로 해도 되고, 결과를 안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걸 해도 상관이 없겠죠? 둘 다 같은 L을 지칭하는 조건이니까. 그럼 얘를 바꿨어요. 자, 뎁트 테이블에는 당연히 잘 바뀌었겠죠. 근데 EMP 테이블은요? 자, 이 뎁트와 EMP가 한 회사의 부서 관련된 부서 관련 데이터였고 사원 관련 데이터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부서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에는 홍보부서가 없어요. 근데 얘네는 다 홍보부서네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회사 내 사원관리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이건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서명이 마케팅으로 바뀌면 EMP를 찾아가서 업데이트를 또 해줘야 돼요. 이 작업을 해줘야만 해요. 그래야 EMP에도 홍보가 아니라 마케팅 잘 바뀔 거니까,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장이 변덕쟁이라서 또 바꾸래요. 그럼 우린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죠. 반대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두 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로 이제 다시 홍보로 돌아올 거니까. 여기도 홍보, 여기도 홍보. 그렇죠? 또 바꾸래요. 화나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서 이름 같은 경우가 뭐 자주 바뀔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냥 예를 든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일을 두 번씩 하는 게 과연 옳을까요?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옳지 않다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할 때도 해왔던 개념이에요. 왜냐면 게시물 객체 안에 우리가 회원에 대한 이름을 그냥 직접 저장을 했더라면 가져와서 보여줄 땐 편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이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뎁트 네임이라고 하는 부서명을 EMP 테이블에다가 보관하지 말고 지금 EMP 테이블에 이렇게 부서 이름을 아예 보관하지 말고 이 부서를 식별할 수 있는 그 PK 값을 넣어주면 부서명이 실제로 바뀐다고 해도 결국에는 우린 번호 가지고 찾아가면 되니까 단서가 있는 거니까 실질적인 이름을 줬을 때는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서로 다른 테이블을 다 찾아다니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PK 값을 참조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연결시켜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 개념이 조인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이제 이름이 아닌 번호로 기억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바꿀 겁니다. EMP 테이블에 있는 일단은 저 뎁트 네임이라는 컬럼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리도록 하고 뎁트 NO 정도로 컬럼을 하나 다시 만들게요. 뎁트 네임이라는 컬럼을 지워주고 애드 컬럼을 사용해서 부서 번호를 저장할 수 있게 컬럼을 하나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 정도 제약 조건을 넣어주고요. 위치는 그냥 뒤에 있어도 되니까 따로 지정하지 않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서 번호가 0으로 들어가 있겠죠? 낱널이었으니까 이 친구들한테 올바른 값을 넣어줄게요. 이러면 이제 EMP에는 올바른 부서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1번이 홍보고 2번이 기획이니까. 자, 그럼 이렇다라고 했을 때 다시 아까 전 상황을 좀 볼게요. 자, 지금 현재 뎁트가 홍보로 돼 있네요. 자, 그럼 이걸 뎁트를 홍보를 마케팅으로 바꿨어요. 뎁트는 잘 바뀌었겠죠? 마케팅으로. 자, 이 회사에는 이제 홍보 부서가 없어요. 자, EMP를 봅니다.
건드릴 필요가 있나요? 부서 이름이 바뀐 거지 부서 번호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번호는 못 바꾸죠. 왜? PK니까. 그러면 이제 EMP를 보고 얘가 무슨 부서야? 라고 생각을 하려면 아, 얘 1번 부서네? 1번 부서가 누군데? 아, 마케팅이네. 이렇게 알면 되죠. 그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조회를 했을 때 단편적인 조회만 생각하면은 아까 전에 이름을 갖고 있던 게 좀 더 편해 보일 수는 있지만 수정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수정을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단서를 찾아갈 수 있게끔 구조를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냥 상황 스토리 라인인데 EMP 테이블을 조회해서 보여준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이걸 이제 사장한테 줬어요. 사장이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거 부서 이게 몇 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부서 명이 뭐야? 부서 명으로 가져와 했는데 이 친구가 아, 사장님, 그러면은 이거 실행해 보면 돼요. 여기에 부서 번호가 누군지 나와요. 알려줬더니 혼난 거죠. 혼날만 했어요. 그래서 아예 합쳐서 부서명으로 해서 가져와 라고 하니까 얘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두 개를 다 조회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건 데이터가 이상하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좀 제대로 써보자 라고 해서 덱트를 먼저 할게요. 뭐 상관은 없는데 이것도 별명을 아예 지을까요? 우리가 어제 배운 조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해서 누구랑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두 테이블인데 그 두 테이블이 갖고 있는 어떤 컬럼들. 그러니까 뎁트가 가지고 있는 ID 컬럼과 EMP가 가지고 있는 뎁트 NO 컬럼. 왜냐면 컬럼끼리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D가 가지고 있는 ID 얘랑 EMP가 가지고 있는 뎁트 NO 이 컬럼의 값을 비교하자. 그럼 이렇게 하면 지금 전체 다 조회니까 쭉 조회가 될 거예요. 근데 사실 불필요한 데이터가 좀 많죠. 부서 번호 딱히 보여줄 필요 없고요. 사원 번호도 딱히 보여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뭐 입사일, 사원명, 그리고 부서명 정도만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순서도 이렇게 합시다. 2.reg date. 근데 우리 얼리어스나 이런 거 배웠나요? 이거 안 배웠나요? 이런 걸 안 했군요. 자, 이 AS는 별명 짓는 거예요, 별명. 그래서 내가 지금 제가 프롬절에 테이블 이름 뒤에다가 AS를 넣었는데 이게 이제 얼리어스라고 해서 별명을 지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테이블의 별명이 D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난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얘네를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테이블 이름은 뭐 지금 길진 않지만 얘가 좀 길거나 하면 매번 붙여주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그럴 때 이제 별명을 지어서 별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컬럼에도 별명을 붙일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셀렉트에 조회되는 컬럼을 제가 정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EMP 테이블에 있는 name 그리고 뎁트 테이블에 있는 name 이렇게 조회를 하면 이제 이렇게 별명을 넣어서 조회를 하면 이 부분에 이 별명이 들어와요. 별명을 넣지 않으면 그냥 REGDate라고 하는 컬럼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REGDate 조회한 컬럼명 나와요. 우리가 그동안 보던 거죠. 근데 별명을 넣으면 별명으로 컬럼명이 바뀐다 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테이블을 인지 딘지 명시를 안 했다 그럼 얘는 에러 납니다. 이 name이라고 하는 컬럼이 누구 건지 모르겠으니까. 왜냐면 둘 다 name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데이터인지 우리가 기입을 해줘야 된다. 이건 테이블 두 개를 엮었을 때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여러 개를 엮었을 때. 왜냐면 테이블이 여러 개라는 건 그
그 테이블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컬럼들이 존재할 텐데 그 컬럼명이 겹쳐버리는 순간 누구 건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얼리어스라고 하는 이 AS는 생략해도 가능해요. 이렇게 이래도 결과 같아요. 이게 왜 같냐면 우리가 줘야 할 컬럼을 명시하는 이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테이블 입력해주는 프롬절이라던가 이 부분에는 뭔가 프롬절을 먼저 말씀드리면 테이블 이름이 나오고 나서 띄어쓰기 구분자를 하고 뭔가 입력해줄 수 있는 게 이 별명 말고 기능이 없어요. 구분자가 들어온 순간 별명 짓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생략이 돼요. 이 컬럼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분자 컴마 나오기 전에 이 컬럼 쓰고 나서 띄어쓰기 하고 나올 수 있는 게 별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략을 해도 돼요. 그래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근데 자 지금 보세요. 제가 아까 백틱 붙이는 거 하나 보여드렸고요. 방금 전에 여기는 사원명 백틱을 안 붙인 것도 보여드렸고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그냥 백틱을 붙이는 거를 생각을 하세요. 가능은 하지만 이게 뭐 상황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백틱을 붙여서 별명을 지어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썼을 때 밑에서도 사용하고 어딘가에서 막 사용을 하려고 할 때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어요. 뭐 큰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백틱을 붙인다 라고 생각하세요. 별명할 때는. 근데 테이블 쪽은 백틱 같은 거 안 붙여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 AS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은 생략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개념을 방금 배웠지만 이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없으면. 그럼 컬럼 조회하려고 이 퀄이 짜져 있는 걸 봤을 때 뭔가 상황을 인지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반에는 생략하지 마시고 충분히 퀄이가 익숙해졌다. 그럼 그때부터 생략을 하세요. 그런 느낌. 그래서 마지막은 사실 이걸 말하는 거였어요. 별명을 붙이는 거. 이렇게 별명을 달면 이제 이렇게 사장님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데이터를 깔끔하잖아요? 이걸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배웠던 조인을 활용하는 간단한 문제풀이 그리고 테이블을 왜 이렇게 설계를 해야만 하는가 이런 개념 그리고 이 부서명이라고 하는 컬럼을 직접 만들지 않고 이제 ID, PK를 참조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기 위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답 공유했고요.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문제가 하나 더 나왔는데 밑에 정답도 나왔거든요. 이건 애초에 정답을 보면서 그냥 같이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따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한번 풀어보시고 이번에는 수업에서는 정답을 그냥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 상황에서 제가 안 말씀드린 게 뭐가 있지? 여기서는 뭐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일단 A6이라고 하는 DB 관련해서 삭제 생성 선택 이거는 기본적인 컬이니까 그냥 스킵하고요. 자, 테이블 뎁트라고 하는 테이블을 다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주의라고 써있는 이런 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친구 실행 한번 시켜줄 거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바차가 아니라 캐릭터가 쓰여져 있는데 사실 이거 큰 의미 안 두셔도 돼요. 우리가 바차 쓰기로 했죠.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유니크라고 하는 애가 새로 등장을 했는데 얘는 이름 딱 봤을 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니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희귀한 거고, 좀 독보적인 거고, 그죠? 희소성이 있는 거고. 자, 이 유니크는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제약사항이냐면
중복을 못하게 막는 제약사항이에요. 유사한 게 있죠. 뭐랑 유사해요? 프라이머리 키. 얘도 절대 중복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그럼 프라이머리 키랑 유니크랑 뭐가 달라요? 유니크는 진짜 중복만 안 돼요. 근데 얘는 고유 식별값으로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얘는 진짜 중복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기능만 해요. PK보다 좀 더 약하다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능력의 범위가 작은 거예요. 얘는 중복만 안 돼. 근데 얘는 중복 안 돼. 절대 널 안 돼. 뭐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거죠. 복합적인 개념으로 얘가 훨씬 더 큰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못 준다 그랬죠. 한 컬럼한테만. 근데 유니크는 그렇지는 않아요. 중복이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일 때 컬럼들의 유니크를 뭐 몇 개 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겠다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를 말하는 대로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EMP 테이블도 이제 그냥 만들어 줄 건데 아까랑 비슷하죠?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depth NO 대신에 id라고 하는 명칭을 썼을 뿐인 거고 여기 셀러리 컬럼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급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테이블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데이터 넣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둘 조회하는 거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 조회를 해보면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겠죠? 자, 이 상태인데 사원 수를 출력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숫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사원 수를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EMP 테이블을 보고요. 데이터 3개네 3줄이네 그럼 이제 3이라는 숫자는 알죠? 그걸 쿼리로 뽑아내는 방식이 이 count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비슷한 함수를 써본 게 now가 하나 있었죠? now는 이제 현재 시간과 날짜를 가져올 수 있는 함수였고 이 count라고 하는 함수는 데이터에 숫자를 세줘요. 몇 개인지 개수를 세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들 여기에 나오는 함수들은 집계함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집계라는 단어가 뭐 합이든 평균이든 뭐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세고 뭐 최대값을 구하고 최소값을 구하고 합계를 구하고 평균을 내고 이런 거 해주는 함수들이다 라고 해서 집계 함수에 다 포함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카운트로 서원수를 출력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3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이걸 딱 봤을 때 EMP 테이블의 데이터를 보고 EMP에서 조회를 한 거잖아요. 근데 카운트를 하면 데이터가 세 줄이었던 게 한 줄로 나와요. 세 줄의 데이터가 한 줄의 데이터로 나오죠. 근데 이건 당연히 한 줄의 데이터로 나와야 되잖아요. 개수를 셌으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조회를 하고 싶대요. 그럼 나는 네임도 알아야, 그러니까 네임도 보고 싶고 카운트 총 개수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세 줄이 나올까요? 한 줄이 나올까요? 일단 카운트까지만 실행하면 한 줄, 그냥 EMP 실행하면 세 줄, 이 상황인데 이렇게 섞었어요. 그럼 몇 줄이 나올까요? 이거는 한 줄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네임 보시면 홍길동밖에 안 나왔죠. 사실 사원에는 홍길동, 홍길순, 임꺽정 3명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결과로는 홍길동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홍길동이 3명? 이거 말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집계함수를 쓰시게 되면 좀 이따가 이제 나올 건데 그룹 바이라고 하는 그룹화하는 기술을 무조건 써야만 해요. 근데 이 무조건이라는 건 지금 집계함수만 사용했을 때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집계함수를 사용하지 않은 컬럼도 조회를 하려고 하면 이때는 무조건 써야 된다. 안 그러면 데이터가 소실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네임은 3개니까 3줄을 보여줘야 되고 카운트는 한 줄만 나오니까 한 줄을 보여줘야 되는데
애초에 데이터의 조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구성은 없어요. 이건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홍길동, 홍길순, 임꺽정 그리고 카운트 이렇게 나오고 싶은데 이런 형태로 못 보여주니까 얘네들 잘린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거 하나만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데이터가 소실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다.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스. 얘는 당연히 이름만 봐도 최대값이겠죠? 그러면 맥스 안에 id라고 하는 컬럼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예상 한번 해보실래요? 어떤 값 나오나? 3. 왜 3이에요? id가 1, 2, 3이 있는데 이 셋 중에 제일 큰 거 3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에 depth id 이런 거 넣었다. 뭐 나오겠어요? depth id인데 2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셀러리 같은 거 넣었다. 뭐 나오겠어요? 제일 큰 급여가 나오겠죠. 제가 6천. 여기까지 드래그를 잘못 씌워서 그래요. 지금 셀러리는 5천, 6천, 4천이랑 맥스가 6천이 맞아요. 그 문제가 바로 밑에 있네요. 가장 큰 급여 맥스, 셀러리. 그리고 이거 얘는 딱 봐도 민 가장 작은 거죠. 최소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비슷한 동작을 할 것이고. 자, 썸 얘는 뭐겠어요? 합계입니다. 그래서 얘를 구하면 6천, 5천, 4천을 다 더해요. 그러면 15,000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 부서별 이렇게 뭔가 땡땡 조건이 붙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거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select 지금 EMP 테이블에는 depth id로 부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조회를 한다라고 해볼게요. 뭐가 문제야? 네, depth id가 없다고? 왜 없지? EMP 네. 뭐야? 왜 없어? 여긴 나오잖아. 여기서 왜 안 돼? 뭐가 달라? 다른 게 없지 않나요? 아, 그렇군요. 자, 이 결과 뎁트 아이디 부서별 하고 싶어서 이제 부서 정보도 보여주려고 아이디 가져왔고 썸 했어요. 근데 얘는 한 줄, 얘는 세 줄. 얘는 세 줄. 그러면 아까 전에 네임 보여드렸던 것처럼 맨 위에 거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1번 부서가 15,000. 이건 잘못된 정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제대로 보여주려면 이제 그룹화 기술을 사용을 하는 건데 그 기술이 이겁니다. 키워드는 그룹바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이 뒤에 뎁트 아이디가 들어가 있어요. 이럼 얘가 어떤 말이냐면 자, 나는 조회할 거야. 누구를 뎁트 아이디 부서 번호랑 급여의 합계를 조회할 거야. 어디로부터? EMP로부터. 근데 그냥 이렇게만 그냥 조회할 게 아니라 뎁트 아이디라는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으로 묶어서 조회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뎁트 아이디가 1, 1, 2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얘네들은 같죠. 그럼 묶여요. 하나로. 1, 2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묶였으니까 합계죠. 얘네들이 뭐 6천, 아까 5천, 6천, 4천이었나요? 이렇게 들어있었다고 하면은 얘랑 더해요. 합계니까. 그럼 여기는 11,000이 나올 거고 밑에는 2번 부서는 4천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룹으로 묶는 과정. 그러니까 집계함수를 사용했을 때는 제대로 된 데이터를 보여주려면 그룹 바이를 써야만 하는 거예요. 집계함수만 이렇게 내가 조회할 컬럼이 집계함수를 사용한 컬럼밖에 없다면 안 보여줘도 돼요. 그냥 여기다가 뭐 카운트 같은 거 해도 문제 없어요. 이거 3이 아니잖아. 뭐 이렇게 해도 여기서는 보여줄 때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둘의 결과가 둘 다 한 줄이니까. 근데 이게 아니면 집계함수를 사용하지 않은 컬럼을 조회하는 상황이면 한 줄로 못 보여주니까 그때는 그룹화를 시켜서 분리를 해야만 한다.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서별 최고 연봉 얘도 마찬가지.
최저, 얘도 마찬가지. 평균, AVG가 이제 에버리지의 약자인데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했더니 이제 소수점, 없던 소수점이 생겨났죠? 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셀러리라고 하는 얘는 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가 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소수점이 없어요. 근데 함수를 avg라고 하는 함수로 셀러리를 조회를 했더니 얘가 소수점이 생겼네요. 그죠? 그럼 함수를 실행한 결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수점이 들어있는 이 데이터는 셀러리라고 하는 컬럼에 그 컬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셀렉트를 할 때 조인을 썼다고 테이블이 진짜로 합쳐진 게 아니죠. 조회하는 순간에만 합쳐진 것처럼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얘도 같은 개념이에요. 조회하는 이 시점에 이 함수가 사용된 이 상황에서 그냥 결과를 나타낸 것 뿐이지 셀러리라는 컬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결과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 데이터 타입이 중요한 시점은 데이터를 넣을 때 혹은 수정할 때 이때가 중요한 거지. 조회를 하는 시점에서는 내가 얘한테 뭐 다른 값을 넣어서 조회를 할 거야 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룹 바이라고 하는 걸 알아봤어요. 네,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울 문법들을 쭉 나열을 해보자면 이렇게 있다. 근데 지금 이 해빙이라는 친구 아직 안 나왔죠. 이 친구는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그룹화를 하고 나서 줄 조건이었잖아요. 웨어는 그룹화를 하기 전에 주는 조건. 왜냐면 그룹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오는 조인을 할 때 필요한 조건. 역할이 다 달랐죠? 자, 저 해빙 에서 나오겠지? 나오네요. 이따가 나오면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부서별, 부서명, 그리고 사원 리스트, 평균 연봉, 최고 연봉, 최소 연봉, 사원 수 다 구해보자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부서 번호 조회했고 사원 리스트 얘는 애매한데 사원명이 없잖아. 그리고 조인을 안 한 버전이니까 오케이. 조인을 안 하면은 부서명을 가져올 방법이 없죠. 왜냐면 EMP 테이블에는 부서명이라는 데이터는 없으니까 부서 번호만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컬럼 조회할 거야. 그리고 별명 지어서 이렇게 볼 거야. 그리고 이거 사원명 조회할 거야. 근데 그룹 콘캣이라고 하는 게 쓰였네요. 이거. 자, 얘는 일단 안 써볼게요. 얘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먼저 이 버전을 보시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결과를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1번 부서에는 홍길동과 홍길순이 있어. 그리고 평균 연봉은 5,500이고 최고는 6,000, 최소는 5,000, 사원수는 2명이야. 보여주고 있죠. 맞는 데이터죠. 밑에도 마찬가지. 2번 부서에는 얘 하나밖에 없고 4,000, 4,000, 4,000 하나밖에 없으니까 데이터가 맞아요. 자, 근데 그룹 콘캣을 빼볼게요. 이거 맞는 데이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왜? 홍길순 사원 어디 갔어요? 홍길동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부서 번호 가지고만 그룹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홍길순이라고 하는 사원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데이터가 소실됐어요. 그러면 부서 번호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네임이라고 하는 이 친구도 좀 그룹화를 진행하자. 근데 그러면 결과가 이제 의미가 없죠. 왜냐면 사원명이 겹치는 상황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겹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사원일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그룹 콘캣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콘캣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MySQL 안에서 아이고, 이런 다시 가져올게요. 이 콘캣이라고 하는 애 자체가 MySQL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해요. 이거 한 적 없었죠, 콘캣도. 나우 같은 거는 실행해 봤으니까 이거 실행하면 그냥 얘가 실행된 결과가 나오겠구나는 예상할 수 있죠. 콘캣은 얘는 뭐 하는 애냐면 문자열을 이어 붙이는 애예요. 이 콘캣이라고 하는 함수 내부에 내가 원하는 문자를 인자로 세팅하면 이 인자들이 그냥 문자열들이 합쳐져요. 이어 붙여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녀석인데 뭐 개수는 더 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건 다 문자로 그냥 이어 붙입니다. 더 많이 와도 돼요. 근데 그냥 콘캣은 이런 애고 그룹 콘캣은 뭐냐, 얘네 이제 그룹 바이 기능을 사용할 때 이제 지금처럼 뭐가 문제야? 데이터베이스가 안 골라져 있군요. 그룹 바이라는 그 키워드 명령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상원 리스트, 지금 얘가 없어버리면 홍길순이 사라지고 그렇다고 얘를 그룹화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럴 때 쓸 수 있게 해주는 앤데, 그래서 그룹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룹 바이랑 같이 쓰라고 있는 거라. 이러면 알아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컴마를 구분자로 지으면서 이어 붙여요. 그거 해주는 게 그룹 콘캣이에요. 지금 상황에 좀 더 적절한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평균을 구하는 건 알겠는데 트렁케이트라고 하는 애가 또 쓰여져 있네요. 이것도 함수예요. 함수인데 이렇게 인자 하나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인자 하나를 더 넣은 거예요. 이건 뭐 하는 애냐면 그냥 소수점을 잘라주는 애입니다. 우리가 이거 없이 avg만 하면 소수점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소수점을 그냥 잘라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트렁케이트보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얘를 더 많이 쓰죠. 얘도 소수점을 잘라줘요. 근데 자른다라는 개념보다는 얘는 버려요. 이 flow라고 하는 함수는 소수점을 버리는 함수입니다. 그냥 얘가 갖고 있는 소수 부분을 아예 다 그냥 싹 다 버려버려요. 정수 부분만 남겨주는 거죠. 그래서 뭘 쓰든 상관은 없다.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것들은 머리에 들어있으면 너무 좋은 것들인데 사실 다 안 들어있어도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종류가 좀 많아요. 다 알 필요가 없다란 얘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이런 거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기능을 하는 함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검색을 하다 보면 있는 거면 나올 거고요. 없는 건 안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돼요. 구글링과 함께라면 못할 게 없다. 그리고 자주 쓰는 것들을 이제 외우려고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자주 쓰다 보니까 머리에 남는다의 개념인 거지, 이걸 막 함수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계함수 사용, 얘는 집계함수는 아니지만 집계함수처럼 보셔도 되는 녀석 사용. 그러면 이 결과 중에서 이렇게 셀렉트를 하는 이 과정에서 집계함수를 사용하지 않은 컬럼은 누구예요? 부서 번호밖에 없죠. 얘 빼고는 지금 이것도 집계함수로 치자고 했으니까 썼고, 얘도 썼죠, avg. 이거는 별도의 함수 또 쓴 건데 집계함수를 어쨌든 쓴 거니까 맥스, 최대값, 최소값, 카운트 다 썼죠. 그리고 그룹 바이 절에 사용된 컬럼을 보면 얘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옵니다. 셀렉트 절에 명시된 컬럼 중에 집계함수를 사용하지 않은 컬럼은 그룹 바이 절에 무조건 명시해야 한다.
지금 depth id만 안 썼기 때문에 depth id만 집계함수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명시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룹 콘캣 집계함수로 치자라고 했던 이 친구 없어졌을 때 생각 한번 해볼게요. 바로 데이터 손실 나죠.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데이터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잃는다라는 건 우리가 이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자한테 보여준다라는 건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지? 그러니까 얘를 꼭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 더. 그룹 바이 절에 명시된 컬럼은 셀렉트 절에 있어야 한다. 근데 사실 이 개념 자체는 이 말이 맞는데 좀 어겨지는 상황들이 꽤나 많이 나와요. 반대 얘기 같죠? 반대 얘기가 맞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달라요. 이게 왜 조금 다른 거냐면 당장 이것만 봐도 좀 다른데 제가 이걸 하나 복사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EMP 테이블에서 에스터리스크 모든 거 다 가져올 거래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도 가져올 거래요. 여기 그룹코켓 다시 돌려놔야 되는데 일단 그럼 보세요. 셀렉트 절에 얘는 집계함수 안 쓴 거잖아요. 그룹 바이 절에 명시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요 얘를? 이거 전체 아니었어요? 모든 컬럼 여기다 다 적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럴 때는 보통 얘가 가지고 있는 PK란다. 얘가 가지고 있는 값 중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컬럼을 꼽아서 그룹 바이를 묶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내가 뭘 기준으로 그룹을 묶어야 될지가 달라지는데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 에스터리스크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밑에 있는 상황은 이런 겁니다. 이 밑에 있는 상황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서번호 조회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룹 바이 없이 조회했을 때 한 줄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조회하면 아까처럼 나오거든요. 상황 이해되세요? 조회를 안 했어요. 부서번호를. 그래서 지금 결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그룹화를 할 수 있어요. 왜? EMP 테이블에서 조회한 거니까. 이게 가능은 해요. 이렇게. 이런 경우가 그리고 상황 따라서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건데 원칙은 이게 맞아요. 원칙은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 파일을 묶을 거면 보통은 여기다가 얘도 같이 조회를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어기는 상황도 많이 나올 거다.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좀 무조건이라는 말을 제가 쓰긴 썼지만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사용을 한 거지 사실 어겨지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이 원칙을 위배하면서 그룹 바이를 쓰게 되면 데이터는 무조건 잃어요. 이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유두리 있게 좀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이제 조인을 통해서 부서명까지 나오는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밑에 우리가 배웠던 조인 쓴 것 뿐이죠. 나머지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보시면은 사실 그룹 바이에는 EMP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 가지고 지금 그룹을 묶었는데 여기서는 출력한 적 없잖아요. 셀렉트 절에. 여긴 그 덱트에 있는 네임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근데 결과는 상관이 없다. 근데 이 원칙을 지켜보자면 사실상 이걸로 그룹을 묶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데이터가 위아래가 바뀌었죠. 왜 바뀌었냐? 부서가 기억이 먼저니까. 근데 번호 가지고 하면 번호는 1이 위에 있을 거니까. 정렬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죠. 여긴 지금 백틱이 다 안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아마 될 건데 이렇게 지어놓은 별명들을 이런 데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선 예시를 더 보여드릴 게 딱히 없네. 여기도 이 부서 번호를 그룹 바이에다가 쓰면 얘도 똑같아요. 사용 가능해요. 별명을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별명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밑으로 가면 이런 것도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했고 해빙이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사용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자, 해빙은 그룹으로 묶고 난 뒤에 조건을 부여한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해빙절 포함하지 않은 요만큼만 쿼리를 돌리면 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이 결과에서 평균 연봉이라고 하는 애가 5천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가져와 라고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별명 사용 가능했죠? 이렇게 여기는 백틱이 있고 여기는 없는데 이것도 인식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웬만하면 백틱을 써주자 라고 하는 게 이런 자유분방함을 우리가 나름대로 정의해놓고 가지 않으면 되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이게 제 기억에는 안 됐던 것 같은데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얘 이상하게 안 나왔죠. 데이터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안 나왔어요. 이런 건 인식을 또 못해요. 이렇게. 별명으로서는 나오지만 활용을 못한다. 이런 개념 때문에 그냥 무조건 백틱 붙이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어차피 사용이 안 되긴 하겠지만 이 평균 연봉이라고 하는 조건을 해빙절에 주지 않고 웨어절에 줄 수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애초에 얘를 여기다가 못 써요. 그러니까 조인이 끝나고 나서 그룹 바이 하기 전에 웨어의 위치는 여기잖아요. 이 조건을 여기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냐면 웨어절을 판단하는 시간에는 아직 그룹 바이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룹화가 안 됐는데 집계함수가 사용된 컬럼을 조건으로서 불가능 해버리는 거예요. 문법이 안 돼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쓰려면 평균 연봉 집계함수가 사용된 이 컬럼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걸로 봐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EMP 테이블이 갖고 있는 그냥 컬럼이죠. 근데 방금은 평균 연봉은 이 평균을 구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집계함수는 사용이 되면 그룹화를 해야만 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룹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웨어절 조건을 검색을 할 건데 아직 안 묶였는데 평균 연봉을 갖다가 조건으로 쓰려고 하니까 이거 제대로 묶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조건을 어떻게 써? 뭐라고 한 거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결과는 달라지죠. 네. 어디 있다는 걸 알려준다? 이런 비교 논리 연산을 한 적이 없다고요? 아, 그랬나요? 어허. 논리 연산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는 써봤지만, 우리가 부등호를 넣는 걸 해보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근데 부등호 연산 당연히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이 상황이면은 샐러리가 5천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조회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5천보다 큰 애들을 조회했고, 그걸 가지고 그룹화까지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아예 2번 부서가 안 나왔잖아요. 기획부서가. 왜냐면 샐러리는 5천보다 큰 애가, 그러니까 기획부서에는 5천보다 큰 애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그냥 줘야 하는 걸 이게 없어?
없나? 그럼 하나 쓰자 그냥. 2번 부서는 4천이니까 5천보다 크지 않으니까 애초에 여기 웨어절에서 걸러지고 나서 그리고 그룹 바이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애초에 그 집계함수를 사용한 컬럼은 웨어절에서 쓸 수도 없거니와 쓸 수 있다라고 해도 결과는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웨어와 해빙의 역할이 명확하게 다른 거니까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다른 거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O는 조인할 때 필요한 조건, 웨어는 조회할 때 필요한 조건, 해빙은 그룹화를 하고 난 뒤에 필요한 조건. 이렇게. 그리고 밑에 나오는 이 내용은 유니온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사실 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넘기셔도 되는 부분이고 이 서브 쿼리에 대한 거는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되고 있는데 얘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지금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쿼리 모양이랑 약간 모양이 달라요. 그죠? 프롬절 뒤에 프롬 하고 나면 원래 테이블 와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괄호가 열리더니 이 안에서 셀렉트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쿼리 안에서도 우리가 괄호가 먼저 연산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엔드 오어 연산자 알려드릴 때 오어로 역근해를 괄호로 묶어놓고 엔드로 묶어놓으면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 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프롬절에 있는 이 괄호가 먼저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셀렉트죠. 이렇게 이걸 실행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결과를 하나의 테이블로 잠깐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이블이 괄호로 묶여 있으니까 이 괄호가 의미하는 건 이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이 결과를 가지고. 자, 그리고 그 친구한테 별명을 지금 D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만큼의 결과, 얘가 하고 있는 이 실행 결과인 얘는 D가 되는 거예요. 이 셀렉트 쿼리 안에서. 서브 쿼리는 딱 이런 역할을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이 D에서 그냥 일단 전체 조회였으니까 모든 내용을 다 조회를 하는데 D가 가지고 있는 이미 이 결과를 만들어낸 상태니까 이걸 가지고 보는 거니까 이 D라고 하는 애가 가지고 있는 평균 연봉 얘가 5천보다 크거나 같은 애 가져와 라고 한 거라서 해빙에 쓰지 않아도 이런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서브 쿼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괄호를 쓰지 않았다면 아까 전에 여기서 했던 것처럼 해빙의 조건을 줘야만 사용이 가능한 건데 얘는 이미 이 결과가 만들어진 이후에 조건을 보는 거니까 사실상 개념은 똑같죠. 그룹화가 끝나고 나서 조건을 본 거예요. 근데 얘는 서브 쿼리 덕분에 해빙을 쓰지 않고 웨어로도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서브 쿼리 사용하지 않으면 웨어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 쿼리는 사실 이렇게 쓰는 방법과 아예 컬럼 조회하는 부분에서 쓰는 방법, 그리고 뭐 조건에서 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만 일단 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서브 쿼리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느껴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아마 없어요. 서브 쿼리를 쓰지 않아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브 쿼리를 실제로 많이 안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브 쿼리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뭐 A, B, C 테이블 3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A와 B를 조인으로 엮고 여기다가 조인으로 또 C를 엮어. 만약에 이런 걸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것도 이제 서브 쿼리로 가능한 거거든요. 조인을 A와 B를 조인한 결과를 가지고 서브 쿼리로 사용해서 C랑 또 엮을 수 있고 막 이런 개념 자체가 뭐 테이블을 합쳐서 보는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사용이 가능한 건데 이 상황 속에서 서브 쿼리보다는 조인을 쓰는 게 더 빨라요. 왜 그러냐면 얘는 애초에 연산 횟수가 한 번 더 있는 거잖아요. 이만큼 연산 먼저 하고 이 괄호 연산하고 그 다음에 이 연산 또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연산하니까 느린 거예요. 실제로 서브 쿼리를 많이 겹겹이 많이 쓰면 되게 느려져요, 쿼리가.
이게 지금 서브 쿼리를 사용한 형태예요. 서브 쿼리가 쿼리 안에 쿼리다라고 해서 셀렉트를 하는 와중에 괄호를 만들어서 하나의 셀렉트를 또 하는, 이래서 이게 서브 쿼리 방식이에요. 이걸 그렇게 말하는 건데, 얘보다는 그냥 다중 조인을 그냥 걸어버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상황 되면 또 알려드릴 건데 with AS라고 하는 문법이 있어요. 이 문법을 쓰는 게 훨씬 속도가 빨라요. 말이 나온 김에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자꾸 오버가 되고 있네요. 자, A 셀렉트를 하는데, 일단 서브 쿼리 이걸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만큼의 쿼리를 먼저 실행한 결과를 이렇게 얘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D라고 별명을 지어놓고 조회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조건을 보는 거예요. 자, 서브 쿼리가 실행되는 이 상황, 이 D라고 하는 이 테이블은요, 물리적으로 얘가 알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서브 쿼리를 사용하는 상황과 조인을 사용한 상황과 방금 전에 말씀드린 with AS를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차이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서브 쿼리는 괄호 부분이 실행된 결과를 기억 종이에 적어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 괄호가 겹겹이 더 쌓이면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겹겹이 이렇게 계속 쌓을 수가 있어요. 서브 쿼리가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쌓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쌓아 내려가다 보면 얘는 이 부분이 결국 안에 있는 것부터 실행이 될 건데, 실행된 결과를 다 일일이 적어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서브 쿼리예요. 근데 조인을 사용하면 이제 이건 그림으로 얘랑 만약에 조인으로 엮었어요. 그럼 결과가 하나로 나왔겠죠.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자, 이 결과를 적어둬요. 일단 종이에 적어뒀는데 여기다 만약에 하나를 더 합쳐요. 이렇게. 그러면 원래 적어뒀던 얘는 그냥 없어지고 이렇게 하나 합쳐진 하나만 적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있는 거를 잃어요. 얘는 없애도 돼요. 그러니까 점점 조인을 하면 할수록 뭐 당연히 용량은 커지겠지만 그 전에 거를 다 기억하진 않으니까 효율이 조금은 낮겠죠. 지금 이 상태보다는 일일이 다 적어놔서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게 조인의 상태. 그리고 이제 with AS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적어두질 않아요. 그냥 사람으로 치면 머리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가상의 뷰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뷰 테이블을 활용한 기술이라고 해서 with AS라는 애가 있는데, 이 뷰는 이제 실제로 뭔가 메모리를 소모하면서 저장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가상의 상태, 상상하고 있는 상태죠. 사람은 힘들지 몰라도 컴퓨터니까 얘가 기억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뭐 가져와서 쓰거나 아니면 조인을 하거나 이럴 때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 그래서 with AS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서브 쿼리, 뭐 조인, with AS 다 따져보면은 사실 얘가 제일 빠를 수밖에 없다. 여러 테이블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얘는 또 이제 사용 법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그럼 얘를 쓰면 좋겠네요. 그건 또 아니에요. 상황 따라서는 서브 쿼리가 훨씬 편한 상황도 있고 조인이 편한 상황도 있고, 그리고 각자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라서 그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해주면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늦었지만 쉬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